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9일자 로이터에 매우 중요한 기사가 난 것 같습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 네덜란드 정부가 의회에 반도체 기술 통제 새로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건데, 그래서 국가적, 국제적 안보를 이유로 내세웠다는 건데요. 기존 통제보다 새로 더 강화한다는 것이 뭔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새로 더 강화하는 내용이 뭔가. 국가와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수출 통제, 지금 문제되는 국가는 중공이고요. 네덜란드에서 문제되는 품목은 ASML이 만드는 노광기, 즉 포토 리소그래피 이것뿐입니다. ASML이 지금 팔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최첨단인 EUV는 이미 트럼프 시대부터 다 막아버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중공이 수입을 못하는 것이고요. 성능이 좀 떨어지는 DUV는 여전히 중공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수출 통제를 새롭게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 DUV 중공 수출도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공이 WTO 등에 제소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안보상 이유를 미리 내세운 것 같습니다. 항변 사유가 되겠죠. 나중에 싸움이 붙으면. 그래서 만약 중공이 DUV 장비도 구하지 못하게 되면은, 즉 노광기 수입이 전면 완전 차단된다면, 그러면 저 중공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황무지돼 버리거나 아니면은 자체 개발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설명하는 노광기 역할 한번 보십시오. 사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웨이프에다가 극자외선을 이용해서 전자 회로를 그리는 장비인데, 이것이 칩 제조 공정의 출발이기 때문에 이 공정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이후에 모든 공정 돌아가지 못한다, 즉 칩 못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왜 자외선을 이용하겠습니까? 이게 파장이 아주 짧습니다. 전자회로의 선폭을 매우 가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SML이 만들고 있는 EUV, DUV 그 기계 사진도 한번 보시면서요. 거기에 EUV에는 13.5 나노메타 이렇게 제가 숫자를 적어 놨는데, 13.5 나노메타가 EUV 장비가 사용하는 극자외선의 파장입니다. 파장. DUV라는 것은 193 나노메타의 파장을 가진 극자외선을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삼성전자나 TSMC, 인텔 이런 회사에서는 가령 이제 DUV를 사가지고 가서는 7 나노메타 이상의 각종 공정을 이제 구현할 수가 있고요. 7 나노 밑으로, 그러니까 5 나노, 4 나노, 지금 삼성전자하고 TSMC는 3나노에서 이제 경쟁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7나노 이하 공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EUV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EUV 저 기계가 사용하는 것은 13.5 나노메타 파장을 사용하지만, 그걸 사가지고 간 고객 회사 삼성전자나 TSMC에서는 자기들이 또 거기에 부가 장치 개발해서 7나노도 만들 수 있고 6나노, 5나노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 같으면은 같은 EUV를 기계를 사용해도 도대체 공정 기술을 개발하지를 못해서 계속 지금 돈만 날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EUV는 차세대 장비라고 할 수 있고요. 현 세대 장비가 바로 DUV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시면은 중공에서 가장 큰 파운드리 기업이 SMIC입니다. 얘들이 지금 그 사진에 보면은 10나노를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그림이 표시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 만들려면은 최소한 DUV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안 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SMIC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 중공은 지금 이거 완전히 국가적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중공에 노광기 만드는 기업이 딱 한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름이 회사 이름이 SMEE라고 합니다.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이퀴프먼트. 그래서 2002년에 설립된 거고요. 국가기관이 39%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국영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노광기를 만들 수 있느냐, 대략 90나노미터급 칩 만드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90나노미터. 근데 지금 뭐 10나노, 7나노, 5나노, 3나노 이렇게 샀는데 90나노를 만들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90나노급은 대략 20년 전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러면 저 기계를 어디에 쓰느냐? 그냥 전원관리용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러고요. 기본적으로 조금만 더 어떤 그 첨단 제품을 만드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기계라는 것이죠. 현재 저 기계를 그러면 누가 사고 있는가? 어떤 그 칩 마지막 공정 패키징 할 때 일부 저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가적 비상 상태이니까 저 SMEE 저 회사가 죽자 사자 기술 개발해서 ASML의 최소한 DUV급 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 포인트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외무부안이 지금까지도 못했잖아요. 지금까지라는 것은 서방 시장과 기술 시장에 그나마 접근할 수 있을 때도 못했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첨단 칩도 안 팔고요. 장비도 안 팔고요. 기술 교류도 다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눈을 부릅뜨고 누가 간첩질 하나 하고 말이죠. 미국, 한국, 일본, 대만, 네덜란드가 지금 눈을 부릅뜨고 감시 중인데 최근에도 ASML 그 기술 빼내려다가 하나 적발된 사례가 있죠. 미국에서. 이런 상황인데 저 기술 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하다에 베팅을 하고 이제 관찰하는 게 현명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그 데이터를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협회 SIA 이거 매우 중요한 기관 아닙니까? 매월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액 집계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매월. 그래서 세계 전체 뭐 미국, 뭐 유럽 이렇게 중공, 아시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글로벌 자료를 집계하니까 대략 한 달 정도 늦습니다. 최근 데이터가 바로 23년 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초로 해서 작년 6월 이후에 작년 6월부터 1월까지 이게 최신 데이터니까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액, 세일즈 매출액, 레비뉴 그 다음에 중공의 반도체 판매액 그림을 한번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전년비 매출액 변동률 이것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글로벌 전체로는 22년 6월까지는 반도체 시장 성장세를 유지를 했는데 7월부터 성장이 크게 둔화됐다가 근데 요 이유는 뭐 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왜 둔화됐는가? 글로벌 반도체 경기 둔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뭔가? 주로 그 소비재가 전자제품 중심으로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반도체 경기가 둔화됐다는 건데 그 이유는 물가 상승하고 금리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 소득 줄었으니까 총 수요가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서 내구재, 반도체는 그러니까 전자제품이 반도체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이 기본적으로 내구재니까 내구재 수요부터 팍 줄어버린 거죠. 그래서 재고가 쌓인 것이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은 것 같고요. 지금도 이거는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판매가 줄어든 거는 이런 원인에 있는데 중공의 반도체 매출 감소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완전 다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중공의 반도체 매출은 8월부터 전년비 감소세로 돌아서서 달이 갈수록 감소폭이 폭증하는 모습입니다. 그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1월 매출은 이제 116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게 전년비 3분의 1 정도 줄은 그 값입니다. 전년비 마이너스 32% 감소했다 이런 뜻입니다. 글로벌 감소율은 마이너스 18%니까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중공은 현저히 높습니다. 사진 보시면 연두색은 세계 반도체 매출 감소율이고 보라색은 중공의 전년비 감소율입니다. 결국 중공의 반도체 시장은 글로벌 수요 감소보다는
반도체 수출 통제로 인한 그 시장이 붕괴하는 과정이 시작된 거 아니냐. 예? 이걸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년 9월까지 계속 이제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 있는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중공 반도체 시장이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9월까지는 데이터를 계속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9월 데이터는 11월이 돼야지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중공 반도체 산업은 그래서 대략 23년에 지속적으로 망가지는 거 아니냐. 대략 연말경에 그 이후 경로를 다시 검토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영향은 어떨 것인가. 이거는 이전에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거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거는 분명히 대호재라고 봅니다. 중공의 경쟁자들과 정리가 되니까요. 미국이 알아서 정리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결국 그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저 중공 시장에는 사람이 있는 곳에 시장이 있는 것이고 이 시장이 있다면 그 결국 수요가 있기 때문에 중공에서는 공급을 못하게 될 테니까 결국 중공 시장은 한국이 다 먹게 될 거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대호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차익홈 리스크 털어내야 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불안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에는 분명히 악재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 반도체를 왜 만듭니까? 팔아서 돈 벌려고 만드는 건데 돈은 주고 반도체 사가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모든 산업이 반도체를 사야 하고요. 반도체 없이는 모든 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조선업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사실 이 요즘 배는 첨단 전자제품 집합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입니다. 디지털 기기. 그래서 중공의 반도체가 막히면 중공 조선소가 배도 제대로 만들지 못할 거다. 뭐 이거 당연히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주 재밌는 상상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게 아주 재미있습니다. 칩의 전자회로 선폭 지금 뭐 3나노로 경쟁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만약에 산수하기 쉽게 1나노라고 퉁치고 전자회로 선폭이 1나노미터가 된다는 것은 이 나노미터라는 것은 10-9 구성미터 아닙니까? 그래서 회로폭이 10-9 구성미터가 된다는 건데 10억분의 1미터가 된다는 거죠. 회로라는 거는 본질이 이거 아닙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도로 아닙니까? 도로. 그래서 근데 이 전자라는 거는 질량과 크기를 가진 입자라고요. 알갱이라고요. 알갱이. 근데 그 알갱이가 전기를 띠고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그 알갱이입니다. 전자는. 그래서 질량도 있고요. 움직이면은 운동 에너지도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줘야지 움직인다고요. 그게 전압이잖아요. 전기 에너지. 그렇고 또 이제 요거 질량보다도 여기서는 전자의 직경입니다. 직경. 크기가 있으니까 사이즈가 있다고요. 그래서 전자의 직경은 반경이 10^-15승미터입니다. 직경은 2 곱하기 10^-15승미터. 다시 말하면은 전자회로 1나노미터에는 전자가 대략 50만 개가 횡대로 지나갈 수 있다. 이런 그 산수 아닙니까? 그래서 차선이 50만 개인 도로와 아날로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회로의 크기를 줄일 때 이제 물리적 한계를 일단 무시하고 물리적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물리적 한계를 무시하고 일단 0.1 나노미터까지 한 10분의 1로 더 줄일 수 있다면은 전자 이동 숫자는 5만 개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비유를 하자면 50만 명이 하던 일을 5만 명이 하게 되는 그런 효과 아니겠습니까? 이동하는 전자의 수가 줄어들면 에너지 손실도 줄어들고요. 전자가 도로를 막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도로에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면 덜컹거리잖아요. 도로와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문자를 쓰면은 오음의 법칙에 따라서 그 전압도 떨어지고 그게 결국 손실로 주울 열이라는 열 에너지로 날아가 버린다고요. 온 세상으로. 여기 이제 손실이죠. 에너지 손실. 근데
전자의 수가 줄어들면은 에너지 손실도 줄어들 거고요. 그러면 배터리 사용 시간도 최소 한 10배 이상 늘어나지 않겠나.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이 상상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하여튼 뭐 준공은 준공이고 과연 기술 혁신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좀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